show ya. Remy boys that know fast money don't show ya. No one can. 네, 안녕하세요. 포머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제가 스텔라 루멘스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공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틀 동안 거의 한 150통 정도를 받은 것 같은데, 다들 정부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거래소가 폐쇄될 것 같냐, 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비꼬거나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정부 규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뉴스도 별로 안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기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파급력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만 투자를 하는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보고 전 투자를 하는 타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거에 동요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시다면 제가 좀 사과를 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이 부분에 관심도 없고 다룰 가치도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 다뤘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왜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입법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거래소가 폐쇄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가 나왔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코인판에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뉴스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일이 정말 자주 있을 건데, 이런 거에 좀 적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적응이 안 되고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손절을 하시고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죠. 근데 진짜로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입법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입법 통과하는 거는 진짜 거의 희박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러한 가능성을 뚫고 만약에 진짜로 거래소가 폐쇄되면 어떡할 거냐라고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저는 진짜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고민을 할 거고. 그러니까 진짜로 거래소가 폐쇄가 돼서 제가 거래를 못 한다고 공지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할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와 비트렉스라는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자산의 많은 부분이 엑소더스라는 지갑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국내 거래소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그렇게 큰 감흥을 주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어쨌든 방송을 한 2, 3일 안 했더니 좀 찌라시가 도는 것 같아요. 제가 손절을 하고 코인판을 떠났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찌라시가 도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투자했던 코인은 하나도 안 건드렸고 팔지도 않을 거고 올해 안에 팔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 솔직히 진짜로 말씀을 드리면 더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투자하고 싶었던 코인이 있었거든요. 되게 눈여겨봤던 코인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부에서 뻘짓을 해주시는 바람에 그 코인이 좀 마음에 드는 가격대로 형성이 됐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준으로 좀 샀습니다. 그 투자를 더 많이 늘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제부터 저는 코인 리뷰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이벤트 막 이런 걸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런 게 별로 무의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철저한 코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실망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어야 됐는데 왜 아무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왜 답장도 안 하고 막 이랬냐, 이럴 식의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이랬을 경우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코인방으로 변질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만약에 실망을 하셨다면 진짜 더 철저한 코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답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코인 분석에는 진짜로 자신이 있고 그 부분에 특화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더 완벽한 코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텔라 루멘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텔라 루멘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투자 가치, 구매 방법,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후원이 저한테 정말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스텔라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암호화폐가 대중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장벽을 넘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화폐가 왜 대중화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스텔라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리플과 스텔라를 비교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러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커피숍에 가셔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게 3,000원짜리 커피예요. 근데 그걸 3,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데 무조건 암호화폐로만 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냐? 그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 속도, 수수료, 세 번째로 실용화, 대중화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선고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거래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졌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진짜 말도 안 되게 느려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송금할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비트코인 송금하면 안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정말 딱 일주일 만에 제 지갑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많아져서 거래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숍에 가서 3,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데 1시간 전에 결제를 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요. 요즘 비트코인 수수료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지고 있습니다. 기본 16,000원이고 그리고 비싸질 때는 20,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제가 비트코인 처음을 관심을 갖고 시작했을 때는 수수료가 한 3,000에서 5,0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요즘 진짜 미친듯이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데 수수료가 16,000원이 넘으면 누가 커피를 마시겠어요? 그냥 안 마시고 말죠. 이게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실용화가 느리게 되고 있다고 전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스텔라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거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거래 속도가 약 2초에서 5초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두 번째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0.00001 XML만 수수료로 발생이 됩니다. 한마디로 거의 수수료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수수료가 엄청 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수수료는 파기되지 않고 다시 분배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리플과 큰 차이점이거든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용화, 대중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스텔라 루미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이 디벨로퍼스를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API, SDK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거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도 이게 좀 적절한 예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홈쇼핑을 돌아다니면 네이버 페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홈쇼핑에서 네이버 페이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홈쇼핑 그 사장들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네이버 페이 이 버튼과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이버 페이에서는 이런 API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API를 한번 연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다 그냥 연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API 그리고 SDK 때문에 실용화, 대중화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같은 경우 크게 세 가지 그 거래 속도, 수수료, 실용화, 대중화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강점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스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텔라와 리플이 되게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스텔라 같은 경우 리플 하드포크된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4년에 하드포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수료 아니면 거래 속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공통점이 많아요. 근데 스텔라와 리플에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코인수 같은 경우 그렇게 차이도 나지 않아요. 뭐 30억 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세 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수수료 처리 방법에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스텔라 같은 경우 수수료가 0.00001 XML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파기하지 않고 다시 분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리플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파기시키고 영구적으로 파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코인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코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를 처리하지 않고 다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코인량 1030억 개는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분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분배를 1년에 1%씩 증가를 시키는데 어쨌든 코인량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인 코인량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 부분에 있어서 진짜 차이점이 있어요. 스텔라 같은 경우는 대중을 상대로 합니다. 근데 그 대중에는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제3개국에 있는 분들까지 모두 다 포함을 시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리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형은행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이 대형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같은 경우는 살짝 non-profit,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non-profit organization 이러한 성격이 살짝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스텔라는 IBM, 클릭엑스와 같이 되게 유명한 기업들과 하고 있고, 그 리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0개가 넘는 대형 은행들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스텔라 투자 가치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속도, 수수료, 그리고 실용성, 대중화 부분에서 매우 좋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I, SDK 같은 경우는 실용성, 대중화에 아주 큰 강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리플과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팀이 좋습니다. 이거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리플과 경쟁 구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코인판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리플이 2017년 10월 16일에서 18일까지 소엘 컨퍼런스라는 거를 토론토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동일한 날에 동일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스텔라도 어떤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리플에 좀 투자를 했을 때였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스웰 컨퍼런스를 보고 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으로 스텔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진짜 미친듯이 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리플과 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적 목표, 추구는 정말로, 그러니까 목표는 진짜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라와 리플은 계속 비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건대 리플과 계속 비교가 되면서 아마 동방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보던 멤버 같은 경우 대단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키스 라보아 아니면 조이스 킴 이런 분들도 되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좋은 대학교 그리고 정말로 많은 곳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진짜 실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전 어드바이저 이 부분에서 되게 충격을 먹었는데 패트릭 컬리션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 유명한 분이고, 그리고 맷 물렌바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를 만드신 분 중에서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UI UX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드프레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이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어드바이저 어쨌든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만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로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이고 믿을 만한 분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텔라 투자가치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부분을 그렇게 찾기가 힘들었어요. 좀 괜찮아 보이는 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아직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DK도 있고 API도 있고 IBM 그리고 클릭X 이런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활발히 실용화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충분히 실용화가 되지 않았고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검증을 충분히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non-profit 성향이 저한테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리플을 비판을 할 때 은행의 이익을 국대화시키려고 만들어진 코인이다. 이거는 안 좋은 코인, 나쁜 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기업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익을 국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에 비해서 스텔라 같은 경우는 non-profit 성향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저한테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 글을 읽어보시면 XML is sporadically given away for free. 그러니까 공짜로 스텔라 루멘스 코인을 분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좋은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저는 이게 살짝 부정적으로 보여요.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on-profit 성향이 저한테는 살짝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구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업비트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나 비트렉스를 송금한 다음 구매가 가능합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원화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국내 거래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을 송금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더보기 버튼을 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는 블로그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텔라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엘리엇 웨이브 2가 진행되고 있고 가격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엇 웨이브 1이 끝났고 웨이브 2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투자 정말로 신중하게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말만 듣고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스텔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충분한 확신이 드셨을 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텔라 루멘스 같은 경우 2.75달러까지 지금 목표가 잡혔어요. 혜진씨 블로그를 맨날 말씀드리는데 2.75달러까지 지금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혜진씨 블로그에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장기 투자용입니다. 단기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투자하고 내일 왜 2.75달러까지 안 올라왔냐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지 마세요. 이건 장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코인 리뷰 같은 경우는 센트라, 트론, 에이다 아니면 이미로 그 중에서 한 개를 하겠습니다. 후원 부탁드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기재했어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I got this soul.